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자유전진당이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2년 전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출범했던 밀레이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중간선거를 마친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상황 살펴보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0월 26일에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있었는데 개표 결과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경제가 과도한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또는 경제가 망가졌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볼 때 이제 예로 삼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어떤 노골적인 그런 정치 내정 개입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가 이제 지난 10월 26일에 있었죠. 그래서 이 개표 결과를 보면은 이 이제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 미국도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지만 신임 대통령의 2년 차가 됐을 때 이 중간 선거를 치릅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0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한 지 1년 11개월째인데 미국은 중간선거 때 하원의 전체 의석을 바꾸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하원 전체 의석 257석 중에서 절반가량이 127석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의원을 뽑고 네. 상원 의원 전체 72석 중에 3분의 1인 24석을 두고 이제 이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유전진당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극우 보수 성향의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0%가 넘는 득표를 이제 기록해서 64석을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야당 패론주의 연합 좌파 성향인데 44석을 얻는데 그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 그런 범여권 의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된 의석까지 합치면은 네. 전체 257석 중에서 약 11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원래 당초 목표는 득표율 35% 이상 정도를 얻어서 86석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왜 이런 목표였냐면은 이제 이 집권당이 이 개혁 입법 추진할 경우에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목표였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었죠. 그러네요. 상원에서도 기존 의석이 이 자유전진당이 6석이었는데 12석을 추가해서 18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범여권 마크리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공화주의 제한당이 있는데 그것도 네. 범여권이라고 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합치면 24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짜 의석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는 투표율이 낮아요. 아, 투표율이 67.9%인데요. 네. 1983년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서 네. 이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당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어떤 민심이 지지하는 어떤 그 강도 또는 그런 것들은 좀 의문이 있다. 의문점을 제기할 만하다. 네, 이런 네. 좀 단서가 붙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게 이게 선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네. 사실 열세였거든요. 이 집권 그렇습니다. 여당이. 집권 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나빠서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원에서 네.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네. 3분의 1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전기톱 들고 막 그때 그러니까요. 유세했던 기억나는데 네. 그래서 그 밀레이의 경제 정책을 전기톱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름 통해서 네. 수치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그 최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참패했어요. 참패를 했던 이유는 그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이 그때 굉장히 강타를 했고 네. 또
또 국민 유권자들이 밀레이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페론주 연합에 대패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그 결과를 심지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도 뭐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1%포 차도 안 되는 0.7%포인트 차인데 예. 어쨌든 그 한 달 전의 결과에 비하면은 뭐 완전히 대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변이 가능했던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면 무슨 뭐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사이?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개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 승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률도 낮아졌고 재정 수치도 흑자가 됐고 뭐 또 특히 어떤 재정 지출 여러 가지 이제 방만했던 정부 체제도 많이 이제 그 덩치도 많이 줄이고 해서 효과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 보조금 삭감 또 공공지출에 대한 서민들의 어떤 불만 뭐 이런 고통 또 일반 통행식인 이런 정책 추진, 더군다나 밀레이 개인의 어떤 그 뭐 과도하게 그 저기 도발적인 언행, 그리고 주변 측근들의 스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9월달에 나온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이 중간선거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구원의 손길을 뻗은 거죠. 거의 400억 달러, 57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 지원 패키지를 주겠다 이렇게 했고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주 동안에 그 앞서서 2주 동안에 재무부가 이 peso화를 방어하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려 뭐 최대 21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는 3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이걸 쏟아부은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재무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긴 했지만 peso 환율이 기대만큼 진정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다각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밀레이 정부에 다시 한번 이제 재신임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밀레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여전히 불만이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론조사 되겠네요. 결과를 좀 그 보면은 그 전에 나왔던 그 국정 지지율, 밀레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43%가 조금 넘고요. 51%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경제 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65%나 됐어요. 물론 이제 긴축재정, 고강도의 긴축재정 정책을 취하면은 서민들은 피해를 입기 마련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경제 사정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서민들은 나쁘게 체감하고 있다라고 나타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현 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군요. 실제로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좀 지표들을 좀 자세히 볼까요? 근데 2년 전에 밀레이가 취임했을 때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9월 달 지표가 이제 확인이 된 걸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2.1%여서 8월에 비해서는 0.2% 포인트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밀레이 취임 전에 25.5%였거든요. 그에 보면은 월 인플레이션율을 굉장히 한 자릿수보다도 더 낮은 2% 초반, 2% 초반으로 잡았다는 좀 거는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30%가 넘기는 합니다. 재정 상황도 지난 8월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실업률이 올해 1분기에 7.9%로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씩이라도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취임 후 15개월 동안 전체 공무원의 수 중에서 한 4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감축을 해서 재정 지출을 30%나 줄였다고 해요. 성장률 보면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성장률을 5.5%로 보는데 전문가들은 그 정도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IMF는 내년에도 4.5%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남미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제가 9월 기준으로 30% 정도쯤 된다 했는데 이게 네. 연말로 가면서 점점 더 내려가서 예, 올해 말까지는 약 23% 정도가 되지 연평균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3년에 아르헨티나의 그 연 물가 상승률이 112%였거든요. 그거 보면 성과가 있죠. 그래서 그 뭐 외국 정부, 외국 뭐 경제 전문 매체들, 특히 IMF 이런 데는 뭐 망해가던 아르헨티나가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난 9월에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아르헨티나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보도를 냈는데 그 전까지 꽤 긍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외형적인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만 네.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내수 경기가 나쁜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긴축정책 고강도 긴축정책 정책을 취한 것도 있지만 이 밀레이는 지금 페소화 환율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뭐 이런 그 평가 절하 정책도 단행하기도 했는데 페소화를 고강도로 고페소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달러화 환율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쉽겠죠.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좀 역효과가 나서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내수 소비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죠. 내수와 수출이 그래서 거의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빨간불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르헨티나 특히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어떤 지금 거예요?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뭐 어떤 좀 위험한 국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다라는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그 가장 궁금하게 여겨보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이유인데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도 반응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의원이 네. 이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그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좀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죠. 네.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그 어떤 한도를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정치적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외국 정부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거의 구제하는데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도 이제 히토류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유가 히토류 확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이 그 지난 10월에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궁금하겠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막대하게 지원하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앞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세계 뭐 3위 히토류 매장량을 가질 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 9일에도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가 히토류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민간 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게 원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히토류 또는 뭐 전략적 광물 개발권 이런 것들은 그 개발권을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주정부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주정부가 당연히 지금 밀레이 정부의 여당이 주정부를 장악을 해야 미국이 원하는 지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 뭐 지난 것과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겪었던 그 여당의 참패 결과는 반복되지 않기를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바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는 개인적인 밀레이에 대한 호감도도 엄청나게 많이 친하잖아요.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매장량이 실제로 아르헨티나 어느 정도인가요? 땅이 넓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리튬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가 아르헨티나에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리튬은 사실 이게 반도체라든지 여러 전자기기 만들 때 중요하죠. 핵심적인 광물이죠. 네. 히토르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지질 광업청이 지난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가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 네. 약 매장량이 19만 톤 이상이고 또 그 잠재적인 자원이 330만 톤이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중국, 브라질 또는 오늘 나온 이 카자흐스탄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의 히토르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그렇죠.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워낙 있는 지금 거죠. 중국이 절대적이잖아요. 예, 히토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레이 정부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에는 어떤 이런 히토르 문제도 있고 네. 또는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고 네. 또는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또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지금 이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무리한 수로까지 써가면서도 이렇게 정말 외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결과로 트럼프는 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좀 더 간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영향력을 보이는데 더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하려고. 매우 커 보여요. 네. 뭐 최근에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문제이죠. 기독교인들이 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력 동원까지 유협을 했는데 이런 패턴의 어떤 외국에 대한 압력, 네.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